2022년 11월 23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12시 39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21일이 월요일인데 어제 안 했죠. 어제 아래 그 퇴근길에 그 이발을 했습니다. 그 우리 저게 그 정말 허경영 총재님을 현재 알아보시는 분은 정말 희귀합니다. 우리 하늘궁에 방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뭐 실제 보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이렇지만은 막상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흩어져가 있기 때문에 이래 보면은 그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는 것은 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백압술 선생님께서 이제 이발을 하시는데, 이분은 제가 언제 알았느냐 하면은 2020년 4월 그 4.15 총선 때에 제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이발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총선에 출마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약 같은 것도 일일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는 잊어버렸죠. 그 많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번 그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통화가 돼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이제 6시쯤 되면 어둡고 이래서 가게를 마치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마치고 가면은 7시 반쯤 돼요. 그러면 내 때문에 1시간 반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이랬더만은 좀 늦게 오더라도 기다릴 테니까 좀 연락을 주면 기다리신다 하더라고. 그래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 그날 좀 가가지고 이발을 좀 하고 나니까 좀 이발을 했습니다. 이 기록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어제죠. 어제 22일 날 출근하면서 8번 시내버스를 탔는데, 거기 저 보면은 그 새벽시장이라고 있어요. 새벽시장 앞에서 8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는 아침 첫 차입니다. 그 첫 차가 영도 태종도에서 4시 45분쯤 출발해가지고 사상 터미널에 도착을 하면은 5시 한 38분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53분 정도 걸리는 거죠. 태종대에서 사상터미널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첫 차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서서 가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거기서 타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제 그 경전철을 타고 김해공항에 이제 가시는 분들, 그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렇게 여행 가방을 보면 하니까 가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용 노동자들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벽 일찍 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일이 이제 3D 업종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청소를 해야 되시는 분들,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도 이제 병원에서 험한 일 노동하시는 분들, 온갖 이제 3D 업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내가 67세인데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요. 그 차를 매일 타죠. 매일 타면서 참 진짜 이 얼굴을 보면은 전부 다 삶에 찌들어 있습니다. 찌들어 있어요. 전부 다 여성분들 이렇게 뭐 완전 할머니는 아니고 할머니에 가까우신 분들을 이래 보면은 뭔가 이래 보면은 이제 그 생기가 없고 뭐 참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살면 뭐하나 이런 표정이 많아요. 차라리 죽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뭔가 밝고 희망차고 뭐 기분 좋은 그런 얼굴을 한 사람은 좀 드물어요. 첫 차를 타니까 내가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참 진짜 이래 보면은 그 동아대학교 대신동 동대신동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내리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아침 일찍 간단 말이에요. 거기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5시 한 반쯤 되면은 5시 20분에 그 22분 정도 되면은 동아대학교 앞에 버스가 도착돼요. 그럼 그 시간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험한 일을 하는 건 틀림없잖아요. 거기 전부 다 여성분들. 완전 할머니는 아니고 나이를 보면 60대에서 70대 초반 50대 후반 뭐 그런 아주머니들이에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타는데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힘든 얼굴이에요. 그건 그렇고 이제 그래 새벽 시장에 이제 남자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새벽 시장 앞에서 어떤 분이 이제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조금 부딪혔는가 봐요. 서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좀 웃음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툭 부딪히면서 이게 왜 이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아침부터 이게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누가 답변을 하더라고. 나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 양반이 뭐 아침부터 왜 이래라니 아이 좀 비켜주면 안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가 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내려야 되니까 내렸으니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버스를 타고 한 5분 정도만 갔으면 아마 치고받고 싸움 날 것 같더라고요. 막 내리면서도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내리더라고. 한 사람은 내려버리고 한 사람은 타고 가고 이제 이런 것을 내가 구경을 했어요. 그때가 어제가 11월 22일 그때 새벽 시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침 6시 아침 5시 그때가 5시 한 35분쯤 됐다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면서도 이제 7-2번 버스를 타고 이제 북구청 앞에서 15번 버스를 타고 내가 이제 환승을 해가지고 오니까 아침에는 3번 버스를 타고 3번 갈아타고 오고 퇴근할 때는 이제 2번만 갈아타고 그래요. 그런데 북구청에서 그 15번 버스를 탔는데 탁 앉으니까 뭔가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두 사람이 그 운전석 바로 뒤에 그때 시간이 오후 6시 한 반쯤 됐다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이 꼭 싸우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특히 나도 마찬가지라고. 나도 언성이 막 이렇게 높으면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 할머니 살아 계실 때 이런 막 싸우는 줄 알고 막 이거 막 놀래가지고 막 문을 막 열고 말이지. 나는 내 친구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이고 놀랬다. 이거 싸우는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다고. 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멀리 사람들이 들으면 꼭 싸우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이 굉장히 친한 사람끼리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갑다. 그렇지만 버스 안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길게는 못하는데 이상하다 싶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생전 모르는 사람끼리 탔는데 이제 무슨 시비가 붙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욕설을 엄청 크게 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임마 그럴 것 같으면은 버스 타고 왜 다니노 임마 이제 걸어 다니라 안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임마 전마 이렇게 하더만은 막 자기들이 목적지가 이제 한참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가지고 치고받고 싸우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리라 이러니까 좋다 내리자 이래가지고 그 어디니 하니까 모라 지하철역 옆에서 내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마 치고받고 싸웠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버스를 출발했으니까 바로 그게 또 파출소가 바로 그 옆에 있을 건데 그 사람들 참 웃을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소한 일 거거든요. 사소한 거 같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말이지. 아이고 참 아이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런 말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뭔가 이렇게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저녁에는 아마 크게 싸웠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멱살만 잡아도 그 폭력으로 벌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모르는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서는 정말 말조심도 해야 되고 진짜 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말을 막 서로 함부로 해가지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좀 살기가 어려우니까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은 막 폭발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제 아침 새벽에도 보고 아침 새벽 5시 반에도 보고 저녁 6시 반에도 이제 똑같은 건이에요. 내보다는 나이가 한참 젊게 보이던데 한 40대 중반인 것 같더라고. 그런데 막 그렇게 싸우려고 하더요. 막 싸우는 걸 보고 이제 나는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요즘 내가 가만히 요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총선이라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2020년 4.15 총선에 출마했었을 때에 내 중학교 때 같은 반에 다니는 친구가 이제 그 포스터를 보고 찾아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명함 달라 그래서 줬는데 뭐 반가우면 당선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오래간만에 만났거든요.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 내가 명함을 주고 이랬는데 전혀 그 뒤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연락이 없고 또한 고등학교 때 아주 좀 친한 사람들한테도 전혀 그 총선 전이나 후나 연락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뭐 자료는 많이 보냈는데 내가 허경영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로 봐서는 너무 이제 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없는 정당에 가서 뭐 또 실질적으로 당선도 안 됐고 이러니까 뭐 전화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뒤로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래 감사하다. 내가 그랬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니까. 뭐 그래 자기는 자기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내를 지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는 당선이 안 됐죠. 안 됐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니까 말하는 어투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 내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더라고. 그렇습니까? 나는 항상 예의를 내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사회생활 할 때는 나는 항상 그 예의를 존댓말을 씁니다. 한 중학교 고등학생만 돼도 존댓말을 써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탁 낮추더라고.
나 그런 사람도 뭐 얼굴은 안 보고 전화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 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났더만은 이 사람도 내가 이제 총선에 출마한 거를 알고 그때는 뭐 말을 조금 이렇게 뭐 공경스럽게 하더만은 내가 이제 낙선한 걸 알고부터는 말을 굉장히 탁 낮추더라고요. 이번에 고생했지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야, 내가 그걸 볼 때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이지,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당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엄청 그 카리스마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는 뭐 그냥 뭐 뭐라 그러나 뭐 고양이 앞에 쥐처럼 이렇게 설치던 하던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영 이제 이렇게 예의에 벗어난 그런 것을 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이제 탄핵당하고 난 이후에 또 탄핵을 당하는 과정에서 3인방,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이 정호성이도 배반을 한 거거든요. 배반을 해서 정호성이는 형량을 적게 받았어요. 적게 받고 뭉티기로 받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종범이 경제수석이 배신을 결정적으로 때린 거고, K미르 사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자기가 이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런 거 보고 얼마나 참 그 두 번이나 그런 것을 겪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렇게 참 뭐 권력이 있고 또 잘 나가고 성공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간이라도 뭐 빼줄 듯이 이렇게 사근사근 하다가도 권력 떨어지고 뭐 형편없이 되면은 정말 참 말도 함부로 하고 참 뭐 염랑세태 닮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뭐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미래야 뭐 이 천지가 나와 하나잖아. 뭐를 더 바라겠습니까? 그냥 두 눈으로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두 다리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참 행복이냐고.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행복이죠. 우리 조부님께서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무렵에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손을 또 못 쓰고 오른손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글을 써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이 천지는 다 나와 한 몸이고 이 우주가 나와 한 몸이지 않느냐고. 빈살만이라고 말이지. 나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단히 많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간 줄 알았더만은 그게 아니더라고. 나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사막 한가운데에 큰 도시를 짓는 데에
거기에 이제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몇십조, 몇백조 뭐 이렇게 예? 그런 사업권을 따냈다. 뭐 그런 걸 한다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같이 투자를 좀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인가 봐요. 보더라고. 나는 그것을 어제 변희재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분이 정확하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나 같은 말이더라고. 그래서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죠. 왕세자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대기업들하고 뭐 몇백조, 몇십조 원의 이제 공사를 이렇게 서로 체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좀 해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큰 건물을 짓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재벌들도 와서 투자를 좀 해라. 그러면은 그 건물을 짓는데 어떤 지분을 주겠다. 이제 이런 말인가 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기성이 많은 거예요. 사기꾼은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더라고.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기업의 회장들은 그걸 알겠죠.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그걸 알았어요. 변희재님이 아니었으면 나도 그걸 몰랐을 뻔했다고. 완전 쏘골 뻔했어요. 빈살만이 와가지고. 그렇게 변희재님이 말이 맞죠. 자기가 이제 큰 돈이 진짜 많아가지고 뭐 많이 있는지 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것은 계약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있어. 우리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것이지, 자기가 아쉬우니까 찾아온 거예요. 아쉬우니까 투자를 좀 해라. 투자를 좀 해라. 내가 이런 큰 거대한 업무를, 큰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이제 재벌 회사들도 투자를 좀 해라. 그러면은 그 건물 짓는데 어떤 지분을 주겠다. 이게 정확한 말이더라고. 그리고 그 애가 인간성도 별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 한 사람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기도 하고. 지금 실권을 잡기까지는 뭐 옛날 태종 이방원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작사를 내고 그 자리에 올라선 것 같더라고. 여하튼 변희재님께서 이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잘 보고 계셔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내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2번 이야기하고 오늘도 하면 3번째 이야기하는데, 20대 총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2016년 총선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였거든요.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3, 4, 5, 6, 4년째 들었을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013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했는데 3, 4, 5, 6, 4년째 들었을 그 4월 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20대 총선이에요. 그때 결과가 민주당이 이겼다고. 한 표나 2표 차이로 이겼다고. 한 명이나 2명 차로 이겼는데, 그때 그걸 보고 박근혜가 탄핵을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자기가 파악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정치평론가 중에서 박근혜 20대 총선 결과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딱 2사람이에요. 정강훈 목사하고 변희재 대표예요. 그만큼 그분이 우리나라의 정치 흐름을 보는 눈이 매섭단 말이에요. 잘 본다 이 말이에요. 잘 보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국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딱 3사람을 손보려고 하거든요. 안진걸 소장, 김용민 목사죠. 목사 겸 박사님인데 그분하고 그다음에 변희재님, 3사람을 지금 완전히 구속시키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은 최일선에 서가지고 윤석열 타도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아쉽게도 안진걸 소장은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모르면서 죄를 짓고 있더라고. 보니까 총재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몰랐지만은 자기가 말한 것은 죄를 짓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용서를 빌면은 또 모르겠지만은, 그 뭐 변희재님도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그런데 지금 모든 국내 상황이 궁극적으로 가면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등장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 상황이 지금 흘러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내일이 우루과이하고 이제 월드컵 밤 10시에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프리카 가나하고 월드컵 축구를 하고, 그 다음 날 29일 날 이동환 변호사가 최순실 그 태블릿에 대한 그 어떤 실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것이 아주 그 중대한 변수가 되고, 지금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처음 했는데 이제 그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엄청 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거대한 폭풍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완전한 대변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를 향해서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하튼 참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진정 이렇게 전화 한 통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내가 허경영 총재님을 믿고 또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같이 동조해주는 사람은 현재는 아무도 없어요. 네, 기억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뭐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